오늘은 3억 내외의 자금으로 주택임대사업용 투룸 오피스텔과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층부 체육시설 상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거용 임대사업과 상업용 임대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끝까지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투자 사례고요. 오늘도 예전에 저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건 형태로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도 실제 상담 사례고 실제로 제가 제안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의뢰하신 분은 그 40대 부부인데요. 1주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쪽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대출도 없고, 그리고 매년 저축을 해서 모은 돈 현금 한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 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분이에요.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을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나 임대사업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다 겁난다 그러고, 뭔가 무섭다 그러고,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아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분들이 처음에 접근하기 좋은 물건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그 투자하는 방향을 제시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오피스텔 투자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상가형 일반 임대사업을 내서 학원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제안을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도 물건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처음 이분의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임대사업을 투자하는 거고요. 은퇴 준비를 슬슬 해야 될 때,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첫 임대사업이다 보니까 공실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도 수익성도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잘 나오는 이런 물건들을 찾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임대 수익률 장단점도 파악을 해보고 나에게 맞는 투자재를 원하셨는데, 어떤 게 맞을지에 대한 자체를 좀 판단이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을지, 제가 생각할 때 처음 하시는 분 접근하기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가까운 곳에서 임대 관리를 좀 하기 편한 물건들을 원하셨고요.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 주변으로 해서 물건을 좀 찾아봤고, 현금 3억 이하로 자금으로 대출을 안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제가 선택한 거는 경기도 고양시의 지축지구 이쪽에 체육시설 상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구파발역, 서울 구파발역에 투룸 오피스텔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투자 시에 상가를 투자했을 때,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두 내용 가지고 입지부터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파발역의 투룸 오피스텔과 고양시 직축 상가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지도를 표시해 보면, 사실은 고양시 직축과 서울 구파발역은 지하철역 한정거장 차이로 사실 되게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물건을 비교해 볼 건데, 첫 번째 물건은 고양시에 있는 지축에 있는 상가인데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호선 구파발역에서 도보 4분, 예전에 제가 수도권 2, 3억대 내 집 마련하면 소개했던 오피스텔이에요. 은평 뉴타운 안에 있는 그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라는 오피스텔인데, 여기에 투룸 오피스텔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축지구 상업지역은 일단 배우 세대가 거의 만 세대 가까운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업지구를 상가 딱 모아놔서, 근데 여기가 좀 재밌는 거는 고양 삼성지구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바로 남쪽으로 은평뉴타운을 마주하고 있는데, 고양 삼성지구와 은평뉴타운의 상권의 핵심이 재밌는 게, 학원가로 만들어질 만한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잘 없어요. 특히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구도 스타필드라는 물론 대형 쇼핑몰이 있기는 하지만 학원가로 만들어지게끔 이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지구까지도 배우 수를 둘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은평뉴타운 북측 일부 세대까지도 도보 상권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근데 가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원이나 병원가들로 처음에 상가가 입주하고 대부분 지금 한 입주 1, 2년 차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리를 좀 잘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학원가와 병원가, 특히 병원들이 되게 밀집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형 규모 상업지역 상권인데, 인근의 삼성지구 은평뉴타운까지 감안해서 또 대형 병원 다수 학원들 입점하면서 처음에 지금 자리를 잘 잡은 상권인데요.
이 상권은 이제 배우 세대가 일단 지축지구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상권입니다. 반면에 이제 구파발력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지금 한 1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매매가가 2억 7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월세는 1,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매물인데, 여기는 일단 배우 수요가 종로 광화문 직장인들이 이제 지하철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이 건물 바로 앞으로 은평 성모병원의 전공이나 간호사들 분들도 임대 수요로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실률이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매물이고요. 지금 한 8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인데 실제 월세 매물이 그렇게 많이 10개 이상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실위험도 적고 또 월세 매매도 가능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매물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수익률이나 이걸 비교해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물건의 수익률 비교와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네, 일단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가가 2억 7천이지만 월세는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이 16.44평인데 제가 이게 좀 괜찮았어요. 전용 면적 16.44평에 지금 현재 요가 필라테스 학원이 들어가 있는데 매매가는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월세는 2,118만 원인데 단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취득세는 둘 다 똑같이 4.6%가 들어갑니다. 어차피 구축 오피스텔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없거든요. 그래서 1,242만 원의 취득세, 상가는 1,035만 원의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투자금은 2억 7,200과 2억 1,500인데 근데 월세는 오히려 상가가 더 많이 받죠. 왜냐하면 현재 이게 매매가도 저렴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금매로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물들을 잘만 보면 이런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118만 원이면 곱하기 12개월 하면 1,416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요 1,416만 원으로 대출 없이 2억 1,500을 투자했을 때 6.58%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수익인데 2억 7,242만 원 투자 금액이 되니까 4.41% 수익률인데, 근데 여기에는 숨겨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이 고소득 연봉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분리과세까지 감안하면 상가하고 단순 비율을 했을 때 한 5% 초반 정도의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근데 이제 오피스텔과 상가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구파발력 투룸 오피스텔은 2013년 11월에 준공이 된 거고요. 지축 체육시설은 2022년 10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월세 매매가를 비교해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4.42%, 6.58% 수익률인데, 일단 오피스텔의 장점은 814대 대단지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실거주 및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오피스텔이에요. 특히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건 매매가 상승 여력,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건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미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분리과세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이 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축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배우 주거 세대, 만세대 정도의 상권으로 상층 상가라고 학원이나 체육시설 얼마든지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6% 이상 고수익이 가능한 저렴한 현재 분양가, 매매가의 임대 완료가 가능한 상가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가서 봤는데 그 체육시설의 인테리어가 못해도 한 3, 4천 이상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임차인이 바뀌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또 인근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나 이제 업무시설들이 추가로 좀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추가 아파트 공급으로 상권 확장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오피스텔과 상가의 단점도 있겠죠. 오피스텔 단점을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4%대 수익률이면 지금 서울시 평균 오피스텔들이 이제 5% 수익률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원룸 오피스텔 대비 좀 낮은 수익률이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 또 1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인테리어 수리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공실비용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 추가 공실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상권 초기 단계다 보니까 2년 임대 완료 후에 사실 임대료 상승도 지금보다는 많이 올라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 수익 관계에서 세금 관계 이런 걸 비교를 해보고 투자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